여러분 6.17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죠. 예. 뭐 30, 40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전세에 살란 말이냐 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요. 강남 4동 같은 경우는 이거 집을 파란 말이야 아니면 말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패닉 상태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강남 4동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 2번으로 되어 있는 데가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자 부지입니다. 여기가 핵심이 뭔가 하면 현대자동차가 짓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입니다. 그리고 요 1번으로 되어 있는 곳은요. 잠실 종합운동장 스포츠 컴플렉스 부지입니다. 여기가 마이스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예, 전시 공간도 만들어지는 그러면서도 스포츠 공간도 만들어지는 종합 개발로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강남 4동을 거래를 허가를 받아라. 정부가 규제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다. 이렇게 하려고 이게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당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제의 취지는요.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나대지에 묵던 조치였어요. 나대지에 묵던 조치. 나대지라는 게 건물이 없는 빈 땅을 말하잖아요. 빈 땅이요. 여기에 묵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치인데 이게 정부가 마치 토지거래 허가제를 주택거래 허가제나 마찬가지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편법으로. 야, 참 여러분 저는 정부가 법을 만들어 놓잖아요. 국회가 법을 만든다고 하자고요. 국회가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업이나 개인이나 여기 어떤 사적인 기업에서 이게 편법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꼼수로 법은 맞는데 합법적인데 내가 활용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저 기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꼼수를 가지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도시를 만들거나 도로를 건설할 때 투기 세력이 못 들어오게 빈 땅, 나대지를 거래하지 못하게 묶은 조치예요. 나대지에 취했던 조치라고요. 이거를 주택거래에다가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마치 주택거래 허가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택거래 허가제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겁니다. 주택거래 허가제. 거주잖아요. 거주.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돼. 구청에다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자유가 침해당하는 거예요. 침해당하는 거.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조치입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인데 지금 그 법 위에 규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국토부에 규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에 사는 사람들 가구만 해도 11만 8천 가구입니다. 11만 8천 가구.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31만 명입니다. 31만 명. 이게 1919년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울 강남권 한복판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뭐 이런 건 전부 후무한 일이지만 거주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자유가 완전히 침해당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실동에서 지금 아파트를 판다고 해요. 그럼 이게 정부가 이제 허가해 줘야지 팔거나 살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잠실동이나 대치동은요,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들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잠실동에는 잠실주공 5단지가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대명사입니다. 대치동에는 대치동 엄마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 강남구잖아요. 여기도 대명사예요. 그러면 잠실동에 있는 5단지, 그 다음에 주공 5단지, 대치동에 있는 엄마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거래할 수 있어요?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유재산을 지금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판다는데 팔지 못하게 허가를 받아서 팔아라. 이거는 사유재산의 침해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잠실동이나 대치동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산다고 해도 6개월 안에 일이 이주를 해야 돼요. 산다고 해도 여기에 2년 이상 살아야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됩니다. 이게 판다고 해도 문제는요, 여기에 살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근데 가격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가격이요.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잠실동만 하더라도요, 이 가격이 거의 뭐 20억대가 넘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가 20억대가 넘는 곳에 지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들어와서 살 수 있을까요? 2년이나? 게다가 돈이 없는 사람 실수요자가 들어온다 해도 이거는 대출도 안 돼요. 대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잠실이나 대치동은 어떻게 됩니까? 사유재산도 침해당하는 데다가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이제는 꽁꽁 묶이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참 재건축 그렇게 재건축이 적폐 세력인가? 여 재건축이요. 참 규제에 거미줄 규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화 시켰지요. 또 안전진단 이게 시군구에서 시도로 완전히 올렸죠. 강화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부담금 징수 또 계속하죠. 그야말로 집중포화가 아니라 십자포화를 퍼부었는 데다가 이제는 매매도 금지하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해졌으니 쇼크도 뭐 다중쇼크죠. 다중쇼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해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셉니다. 일단 서울시가 지정을 하는데 1년 동안 이게 팔지를 못해요. 1년 동안. 게다가 대지 지분이 말입니다. 18제곱미터가 넘으면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는 2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거래가 안 일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를 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셉니다. 세요.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2년 이하. 땅값의 30%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살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살 사람이. 대치동 엄마 아파트만 하더라도 76제곱미터가 지금 19억 20억 선에 갔잖아요. 이게 떨어졌을 때는 17억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건 또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세 안고도 못 사지. 전세 안고 샀을 때 실거주 해야 되지. 이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불가능하지 않나.
잠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동도 이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지금 거의 20억씩 가잖아요. 20억씩이. 20억을 가면 이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들어올 사람도 없고 게다가 나갈 사람도 없다. 나가는 건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6.17 대책을 내놓고 나서 시장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뜨겁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기회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가 있다? 야, 참 돈이라는 게 저는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이 있잖아요. 지분이 18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예요.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상이 돼야지 이제 거래 허가를 받게 되고 상가는 2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대지 지분이 그보다 작으면요. 그보다 작으면 거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또 선수들은요. 그런 쪽을 또 보더라고요. 그런 쪽을. 그만큼 시장 자체는 복잡다기하고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을 정부가 법으로 규제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규제에 총칼까지 갖다 들이대면요. 시장 실패만 일어납니다. 절대로 시장은요. 시장의 기능에 충실하게 놔둬야 합니다. 시장이 왜곡될 때 그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개입만 해서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가 만능인 것처럼 다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 실패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부동산 6.17 대책에 대한 어떤 후폭풍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30, 40대 실거주자도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풍선 효과가 나서 지금 김포나 파주나 천안이나 이쪽은 또 난리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은 참 못한다. 정책의 실패를 자초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